빨리 꺼야지. 뭐 하는 거야? 아유 진짜 설명하고 말해. 어? 다 풀어놓고서 왜 엄마를 왜 부르냐고. 사이만 좋아지면 그럼 원우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좋아하던 수학도 싫어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노력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한 살이 더 먹고 새학년에 올라가는 내 아이를 위해서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으신데요. 또 요즘 아이들이 워낙 눈이 높다 보니까 시시한 선물을 주기도 그렇고 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또 부모님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선물하고 이 갭이 좀 커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요즘 아이들 선물로 뭘 많이 준비하신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다 가족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씨는 새학기 선물로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 무슨 선물은 선물입니까? 사실 공부도 못 하는데 학교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선물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 때는 그래도 좀 그나마 기억나는 게 좀 지우개를 잘 사주셨어요. 지우개? 왜냐면 제가 네. 남들보다 지우개를 좀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하도 뭘 쓰면 틀리니까 에휴, 꼭 지울 일이 안타깝다.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지우개 따먹기를 통해서 아. 또 재테크도 배우고 여러모로 제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이리 씨가 참 이래서 그 생활력이 있는 남자 같아요. 근데 진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뭐 새학년, 새학기 선물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 선물이 뭐냐 조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부모님들께서는 노트북을 가장 선호하셨고 책상이나 침대 같은 가구를 바꿔주는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게 너무 비싸서 안 되면 차라리 적어도 좋으니 그냥 현찰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원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당장의 욕구가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으면 그 SNS 할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땡기는 거죠. 네. 또 하나 그 용돈이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한테 유리한 데 쓰는 게 아니고 또 공부하는데 방해되는데 또 쓰게 돼 있어서 네. 어머니들께서 선물을 줄 때는 애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애한테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가구나 노트북 쪽으로 선호를 사실 하시는 게 노트북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 제가 고등학생들 이상을 상담하거나 중학생 상담하면 99.9% 내가 그때 게임만 안 했더라면. 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말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 게임만 안 했더라면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도 나름 자기의 취향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나요? 네, 명확하죠. 돈 아니면 스마트폰. 네. 명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선물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빠와 1일 전담 놀이권. 또는 친구 3명 초대해서 엄마 간식 좋네요. 대접권 네. 또는 진로 체험센터 같은 데를 친구들과 함께 동행해서 티켓을 끊어주고 하루 동안 놀게 하는 그런 상품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선물만 달랑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교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즐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엄마가 품이 좀 많이 들긴 하겠어요. 네. 김수희 선생님, 요즘 뭐 고학년 학생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나는 현금을 원해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생이랑 똑같을까요? 그러니까요. 1위 현금, 2위 스마트폰 이런 식이 되겠죠. 현금은 네. PC방 이런 거 먹을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저는 다이어리, 계획 여기 남학생들 별로 안 쓰는데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쓰는 버릇을 어렸을 때부터 좀 길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걸 그냥 사준다기보다는 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자, 뭐 80대 20
정도의 비율 정도로 해서 용돈을 모아서 너가 20%를 대거라. 보태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혹은 뭐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좀 도와라 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자립심도 길러주면서 네. 자기가 사고 싶은 것에 대한 고가라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뭐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느낌이 그죠? 방식을요. 네. 그 자동차 자차 보험.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20% 네가 물어라. 20%? 10% 네. 내라.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수다학 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다학 CD, 수다학 도서를 만들어서 새 학기 되는 아이들에게 참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좋아하겠네요. 아니 근데 아이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밉상이겠지만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다학 CD와 도서 제작 저희 제작진께 살포시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다학을 찾아주신 어머님의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인천광역시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이원우 엄마 최미정입니다. 원우 엄마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그쯤 그 슬럼프 아닌 슬럼프 때문에 저희 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방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 그 수학 기초, 연산도 제가 하나도 안 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잖아요. 너무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고 아직도 막 덧셈 뺄셈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좀 고민이라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어요. 원우의 방은 파란색 가구들로 꾸며져 있네요. 사실 원우는 책상 위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책이 어지러이 쌓여있기만 합니다. 심지어 책들이 다 누워있기까지. 공부를 하고는 있는 걸까요? 방학 동안에는 대부분 저는 좀 이렇게 노는 거 위주고 체험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너무 또 안 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냥 온라인 학습지랑 이런 것만 좀 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기초적인 연산이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건데도 많이 틀려 있더라고요. 보시면 막 이 시 몇 시 몇 분 이것도 다 틀려 있고. 수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원우. 무엇보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이 엄마에겐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도 관여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아들 진도나 뭐 이런 거 다 해주시거든요. 수학 공부는 오롯이 온라인 학습에 의존하고 있는 원우. 시키지 않으면 온라인 학습 외에는 수학 공부를 하지 않으니 엄마의 잔소리는 날로 늘어갑니다. 저도 이제 잔소리를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학교 갔다 오면 스스로 좀 공부를 알아서 좀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이제 아이를 어떻게 공부를 더 이렇게 잔소리 좀 많이 줄이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수학을 통해서 좀 그런 거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기초가 부족한 원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어머님께서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렸을 때 1, 2학년 동안에 아이의 학습에 크게 관여를 이제 안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덧셈 뺄셈을 할 때 손가락으로 이제 하고 있다. 학생 때는 사실은 어릴 때는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건 뭐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오히려 손가락을 뭐 이렇게 뭐 반대로 꺾는다던가 아니면 머리카락을 뭐 뽑아서 한다던가 이러면 이상한 거지만 뭐 손가락 이렇게 쓰는 건 아직까지는 뭐 정상적인 거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갈 때인데 덧셈 뺄셈 부분에서 이런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뭔가 이 부분이 비어졌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1, 2학년이면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아질 때거든요. 네. 그래서 학습 자극을 좀 덜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언어를 배우거나 숫자를 배울 때 조금 그때 여러 가지 뭐 행동들이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엄마가 좀 관심 없었을 때 못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감정적으로 애착 관계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아이가 심리가 안정이 돼서 네. 그 두뇌 발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을 수 있으나 아직 2, 3학년 정도 수준은 지금부터도 학습 자극이나 애착 관계가 잘 생기기만 하면 그렇죠. 얼마든지 앞에서 결손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하면 되지,
영원히 안 될 거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화면을 보니까 수학 어떤 덧셈 부분에 대해서 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수배열표, 그리고 기차 문제, 시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모두 덧셈이랑 이해력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결손을 좀 메꿔줄 필요는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피드백이 또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채점된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기차 문제는 사실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틀렸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잘 보니까. 그러니까 500씩 커지는 건데 100씩 커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가 채점을 했는지 이걸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흥미를 잃을 만한 요소들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원우는 딱 보니까 그래도 시키면 하는 그런 수동적인 학습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한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지도를 잘 받으면 잘할 가능성도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 대충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옆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학 공부는 온라인 학습 하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교과서 문제 푼 것을 봤는데 틀린 문제가 상당했잖아요. 그 결과만 보고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요? 그런 온라인 학습을 즐겨한 까닭은 그 학습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효과적인 걸 찾아줘야 돼요. 기초 연산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혹시 검사 안에서 뭔가 좀 나왔나요, 선생님? 좀 특이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하 정도인데 근데 특이한 거는 수학 성취도 평가를 했는데요. 그냥 상이 나왔어요. 대체로 그 인지 능력하고 수학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서 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예. 이 아이가 그 인지 능력 검사를 받을 때 그냥 대충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었고,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서 그냥 네. 의욕이 없는 게 아닌가. 이 아이의 잠재 능력은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친구의 원우의 솔루션이 부모와 원우와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나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이 편해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의 가능성까지 저희가 다 끌어내서 우리 원우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고 또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는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원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먼저 엄마가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어렸을 때 이 바른 자세로 책상에서 공부하는 습관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몸매도 이뻐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허리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고학년일수록.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좀 휘거나 네. 자세가 안 좋은 애들이 근데 다 어렸을 때 결정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왜 더불어- 그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더불어 지금 더불어도. 네, 더불어요. 예, 네, 거기에 선생님. 더불어 아무래도 이제 덧셈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일 20-30분 정도씩 좀 체크를 해서 어머님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게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요즘 자꾸 전문가 욕심을 내가지고 왠지 모르게 그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근데 이제 원우를 직접 만나볼 텐데요. 원우는 사실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거를 잔소리를 한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요. 과연 원우는 어떤 아이인지도 집중을 해보시고요. 원우와 엄마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모습은 또 어떤지 또 집중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우와 함께 만나볼게요. 날씨 따뜻한 오후, 원우와 엄마가 축구를 하고 있네요. 골을 넣어가며 다정한 한때를 보내는 모자. 잔뜩 신이 난 오늘의 주인공, 원우. 와우, 월드컵을 방불케 하는 축구 열기네요. 아니 근데 엄마가 굉장히 활발하게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은근히 좀 승부욕이 강하신 것 같아요. 외동이라 쓸쓸해할 원우를 위해 엄마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 놀아주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남자이다 보니까 몸으로 놀아달라고 할 때 많아요. 뭐 축구, 씨름하자, 엄마. 그래도 많이 놀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한바탕 축구 경기가 끝난 후 원우가 한가롭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원우의 관심사는 바로 만화, 특히 로봇 만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 장난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원우. 못마땅한 엄마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됩니다. 야, 숙제 안 해? 좀 이따 이게. 엄마 얼굴 보고, 이거 뭔데? 선인백화대야? 응. 빨리 준비해, 숙제할 거. 엄마 물 마시고 올 때까지 했는데. 물 마시고 오는 시간은 너무 짧지 않나요? 어머니 조금만 더 주세요. 빨리, 야, 꺼. 알겠어. 너는 내 거 풀어. 알겠다고. 내 거. 정리하고. 저희 아들은 저랑 성격이 좀 틀렸거든요.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하고 빨리빨리. 숙제도 뭐든 빨리 하고 놀자. 저희 아들은 뭐 오늘 중으로만 하면 되는데 내일까지만 해가면 되는데 엄마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제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엄마 방에 있을 거야. 너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면 다 나와야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 허리 똑바로 펴고. 원우는 온라인 학습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수학 학습 시간은 약 20분. 일주일에 2-3번 정도 공부하고 있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며 구구단을 익히는 원우. 그래도 집중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 눈도 또망또망하고. 엄마랑 하는 것보다는 재밌어요. 일단 거기에서는 잔소리를 안 하고 또 틀리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수학 공부는 이렇게 끝인가요?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님 포스가 나와요,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다리 하고 있는 거 앉아야 보세요. 또다시 시작되는 엄마의 잔소리. 야, 다 했어? 너 엄마가 얘기할 때 너 얼굴 좀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지. 다 했어? 다 했어. 야, 그것만 다 하면 끝이야? 이거 안 풀어? 아까 사이 좋았을 때하고 전혀 느낌이 다른데요. 그렇지. 아이고, 빨리 풀어. 알겠다고. 빨리 꺼야지. 뭐 하는 거야? 수학은 좋아하는데 그 잔소리 때문에 좀 더 싫어지는 것 같아요. 잔소리 때문에 수학이 더 싫어진대요. 전부 다 엄마 핑계를 대고 있네요. 엄마의 등살에 문제집을 펴고 앉은 원우.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덧셈 문제가 나오자 손으로 계산하는 원우.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손가락을 사용하네요. 엄마, 나 모르는 거 있어. 엄마 운동 좀 하자. 왜? 나 모르는 거 있잖아. 원우의 부름에 응하는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진짜 모르겠어? 응. 뭐 연습도 해보고 했어? 모르는 문제를 무조건 물어보기 전에 원우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보길 바라는 엄마. 2만 원이 5에 손들면 8, 2에 손들면 5. 답이 맞네? 응. 그럼 오늘 여기가 없다고 하면 되잖아. 그런 거야? 아유 진짜. 아니 그 뜻을 몰라? 다 풀어놓고서 왜 엄마를 왜 부르냐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맞잖아. 답답한 마음에 엄마의 언성이 자꾸 높아집니다. 다 이해했는데. 엄마 좀 우리 선생님 좀 3번 설명하고 말해. 뭐? 선생님 뭐 어쩐다고? 선생님 맨날 3번 설명하고 말한다고. 3번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화를 내셔? 그래. 아니 엄마가 화를 더 내면 그 화 때문에 더 집중이 잘 안 되고 이해가 더 안 되는데 엄마랑 상당히 가르쳐주면 좀 더 차분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수학 공부만 하면 멀어지는 모자를 위한 솔루션을 내려주세요. 어머님이 반전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 액티브하게 막 네. 온몸으로 아이와 저렇게 축구 놀이를 해줄 수 있는 엄마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강인함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막 불끈불끈 나와서. 저도 원우가 조금 안 돼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엄마랑 그 축구하고 놀 때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수학 공부하는 거는 두 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거 진짜 몰라? 이 알면서 나 왜 불렀어? 심지어는 갑자기 딱 때렸는데 네. 주먹이 이소룡보다 더 빨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저희는 저희니까 네. 그렇다 치고 전문가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제 원우와 엄마의 모습을 보셨거든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엄마가 아마도 이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이 아마 여러 차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허용해 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은 이제 회초리 나갈 때, 이건 진짜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고 그때에 따라서 이제 눈치 딱 보고 행동하는 그런 패턴이 정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놀아줄 때와 공부할 때의 행동이 꼭 일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공부를 지시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네.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게 힘든 게 바로 엄마의 잔소리였거든요. 잔소리.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공부하도록 시키는 방법이 잔소리와 회초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에게 지도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똑바로 앉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고 학습 실력을 향상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네. 그걸 쓰시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거는 부정적인 동기로 앉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축구하면서 볼 찰 때나 텔레비전에 빠져 있는 거 보면 재미있고 흥미를 느끼는 건 모든 아이도 그렇겠지만 더 빠져들고 재미있게 할 어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극을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노력하셔야 해요. 어찌됐든 뭐 아이들의 이런 솔직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보면 원우와 엄마가 평상시 때의 관계를 보면 뭐 저는 굉장히 원만하고 좋다고 느꼈거든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평상시가 아니고 이제 놀 때의 관계죠, 놀 때의 관계. 네. 근데 원우가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엄마한테 질문을 한 게 그게 잘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우가 가만히 보면 엄마를 되게 갈망하는 거예요. 원우는 그쵸. 항상 사이좋은 엄마와의 나의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엄마가 제가 보기엔 약간 불합리한 게 원우를 혼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모르는 거 있어. 나는 엄마하고 계속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니까 네네. 엄마가 야 이건 난 모르겠다. 이제 나하고는 공부 얘기는 그렇고 그냥 이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만 좋아지면 그렇죠. 그럼 원우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서 그 수학 공부할 때만큼은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의 방향 뭐 이런 걸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분석한 바로는 즉각적으로 내가 뭘 해주지 고쳐려고 못하더라도.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느긋하고 편하고 수학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또 모르는 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아줘주고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혹시 따님을 그렇게 키우셨나요? 못 그랬어요. 아니 왠지 되게 어색하잖아요. 아유 이렇게 이게 어려운 게 나왔어. 그러니까 김 이러지 선생님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비슷해네 말투가. 아이들은 사실 계산 실수를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네. 그 기실수를 하는 과정을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다그치시거나 혼내시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하시고 터프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좀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시고 하시면 네. 조금 나아지실 것이고요. 그리고 칭찬을 좀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좀 기분 좋아서라도 공부할 텐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좋아하던 수학도 싫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부분을 좀 잘 이렇게 따뜻하게만 접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어머니 편을 사실은 좀 들고 싶은데요. 네. 네, 실제로 어머니들이 상담을 좀 많이 오시는데 이런 어머니 같은 사례가 많아요. 신기하게도 요리를 해주는 거나 이렇게 놀아주는 거는 정말 온몸을 다해서 하는데 공부적인 부분은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자신의 역량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선생님. 네. 이러시면서 하시는 어머니들이 꽤 많으세요. 그럼요. 사실은. 어머님들의 능력도 다 다르고 어머님들의 성격과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선생님도 밥 하시는 것보다는 수학 가르치는 게 더 편하시죠. 편하죠. 그러니까. 네. 네. 축구 볼 한 10분만 차면
너무 힘들어서 일단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잖아요. 그죠? 네, 좀 네가 좀 차면 안 돼? 벽 보고 차, 벽 보고 이렇게 해서 벽 보고 차.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머리를 네. 찾아 굴려서 방법을 찾아주지 제가 못 해줘요. 그러니까 역량이 그래요, 저마다 맞아요. 강점 지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머니께서 선생님한테 묻고 하고 그 다음 날 오면 물어봤어? 네네. 확인했어? 이렇게 체크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지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엄마들이 할 그 역할들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너무 어머니께서 또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공부도 공부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 대화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어머님 좋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지금 수학 학습 자체가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하고 아이가 버티고 버티다가 하는 그런 행동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대화는 발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우야, 엄마는 네가 돌아와서 물론 잘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더 뒤처질까 봐 사실은 걱정돼. 그쵸. 엄마가 너한테 못 해준 것 같아서 엄마 탓인 것 같아서 엄마는 더 마음이 아파. 원우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네.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원우도 말합니다. 엄마, 나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네. 오는 동안 내내 터닝맨을 보려고 그 기분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하면 계속 그거가 생각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절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계속 해나가다 보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주면 신뢰가 쌓이고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 대화법은 권합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그냥 한번 이를 꽉 깨무시고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그래 이렇게 그냥 호응만 해주셔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호응이라는 것은 그 아이한테 동기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 특히 한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엄마의 웃음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엄마 재밌게 하기 엄마 나 위해서? 숙제 다 했다? 웃어주세요. 엄마 나 100점 맞았다? 웃어주세요. 나 오늘 이따 껐다? 웃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인상을 쓰는 건 다 회피하고 싶고 엄마가 웃어주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부분에 정말 진심으로 호응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화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아이가 이제 공부하고 있다 엄마 뭐 물어봤을 때 야 운동 좀 하자 이러면서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아마 안에서 운동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차라리 수학할 때 옆에 좀 같이 계셔 주시고 그리고 운동을 원우랑 같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때 엄마 이런 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했을 때 엄마 운동 끝나고 갈게 이러면 되죠. 그렇죠. 5분만 와서 뭐 왜 이런 그러냐고. 식으로. 오지 말지 차라리. 선생님, 욱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도 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마치 네. 오늘 약간 그 원우 변호사 같아요. 느낌이. 근데 어머니께서 주로 체험 위주의 학습을 통해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히려 그게 너무 놀이로만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학습으로 좀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초등학생은 어머니가 끌어다가 연결해 줄 수 있는 모든 체험 학습을 다 해주는 게 좋아요. 버리지 말고. 그냥 이게 놀이로 나쁜 게 흘러가도 없어요. 괜찮은 놀이가 거예요? 좋은 거죠. 일부러 놀려고 체험 학습을 하는 건데 체험 네. 학습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네.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친구는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슝슝 할 수가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듣고는 강의를 있지만, 네, 그래서 네. 체험 학습을 하시고 차라리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교과서를 가져다가 개념 공부 1학년 때 거부터 다시 짚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원우와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한테 너무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어머님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어떻게 해서든지 뭐 아이를 위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다면 또 많은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면 제가 변하는 건 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께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원우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저희가 또 시간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볼게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자유시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자유시간에는요, 아까 보셨잖아요. 터닝, 개를 보는 그 만화시청이 줄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온라인 강의는 매일이 아니라 주 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우 시간표 보시면서 좀 가장 뭐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 시간표, 생활계획표를 잘 지키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우선. 왜냐하면 공부 시간과 노는 시간의 어떤 경계가 좀 모호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지적을 한 것일 테고요. 그래서 생활계획표대로 혹은 또 생활계획표를 약간 수정해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약간 추가해서
그렇게 생활교육부를 짠 다음 지켜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보면서요. 네. 야, 보니까 그 태권도하고 수영이 거의 3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둘 다 네. 힘든 운동입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저렇게 3시간 저렇게 운동하게 되면 아무리 체력 좋은 뭐 추성훈 선수 이런 분들도 집에 오면 그냥 뻗어요. 쉬어야죠. 네, 쉬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운동을 2개를 이렇게 붙여놨을까. 요일이라도 좀 이렇게 좀 변경을 좀 줘가지고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아버지 포스로 그냥 이렇게 리모컨 그쵸, 놔두고 힘들죠. 이러고서 이러고서 보잖아요. 다리를 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운동을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다. 오히려 뭐 그것도 진짜 괜찮은 방법이 네,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원마하고 원우하고 막 모른다고 물어봤는데 네. 어머니가 맞잖아. 그러면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왜 답을 못 써? 막 하셨던 그 문제요. 예. 아니 저는 그 문제에서 틀린 게 뭔지를 대충 감을 예, 잡았거든요. 그게 예. 이렇게 그 자릿수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는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서 바르게 쓰라는 거였기 때문에 네. 약간 헷갈리게 자릿수를 10의 자릿수처럼 5cm하고 50cm를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죠? 5cm를 예.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보니까 2m 5cm예요. 네. 그리고 밑에 숫자가 3m 32cm니까 결과가 5m 37cm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나왔을 텐데, 어머니도 이제 빠르게 이제 보시다 보니까 착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은 게 아이는 질문을 했는데 궁금한 점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혼났죠.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어머니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이게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네. 거꾸로 돼버렸으니까 이거 그런 부분을 어머니가 조금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천천히 잠깐만 그 급한 성적을 잠깐만 하시면 분명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연산 부분에서요. 덧셈 뺄셈을 아직 이제 손으로 하고 있다는 게 어머니 걱정이시잖아요.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우리 저번에도 우리 김희진 선생님께서 또 9구단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던 거요? 네, 그게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뭐 오늘도 뭐 비슷한 거 하나 있으면 하나 알려주시죠. 있습니다. 와, 역시. 이 연산 덧셈 뺄셈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가볍게 하는 이제 놀이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수 만들기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7 만들기 게임을 하는 거죠. 7, 그러면 3 더하기 4, 5 더하기 2, 네. 10 빼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수를 만드는 것을 자기가 식을 세워서 엄마랑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아니면 자기가 계속 써도 돼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덧셈 뺄셈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글자 배울 때 보면 차창 사이로 간판 지나가는 거 빨리 읽으면서 네. 글을 깨우치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 방법이거든요. 자동차 판 숫자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자동차 판을 보면 그 4개 숫자를 빨리빨리 더해서 답 찾는 법. 그다음에 이렇게 연산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문제집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루하게 연산만 계속 몇 페이지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연산만 있는 문제집이 있고 또 하나는 술술 문제를 재미있게 풀어서 마지막에 연산 문제 하나만 넣은 창의력 연산 문제집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개념 설명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산 문제를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 3가지 종류를 서점에 가셔서 아이와 함께 골라보면서 이런 놀이를 통해 기본 실력 익힌 다음에 문제집 하나 정도 같이 풀어보는 거를 권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원우가 앞으로 3학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와 그리고 어머님이 아이의 학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지도하시는 게 조금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뭐 원우에게 적당한 맞는 학원을 찾아주신다거나 네. 아니면 시간 관리 아니면 진도 체크 이런 거에 역할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좀 축구 같은 거는 좀 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애가 좀 기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엄마한테 지니까 네네. 밖에 나가서 기를 못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아이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승부욕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좀 어머니가 좀 져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네네. 네, 그 축구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제안해 주셨던 그 덧셈 뺄셈 뭐 퀴즈 같은 것도 어머님이 가끔씩 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가 또 이제 좀 흥이 나거든요. 게임할 흥이 나니까. 오늘 선생님들께서 가장 이제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던 건 무엇보다 어머님의 일관된
행동과 일관된 그 훈육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사랑이 좀 넘치게 대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원우가 엄마하고의 관계 플러스 또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데도 첫걸음을 쉽게 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다학에서 준비한 원우와 어머님을 위한 속 시원한 해결책 결정적 한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 자극은 더 이상 원우에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자극을 권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사이좋게입니다. 원우하고 사이만 좋아지면 그동안에 있었던 약간의 결손들, 학습이나 감정적 결손들이 얘는 잠재 능력이 커 보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서 심리가 안정되면 많이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여유입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 틀려도 됩니다, 어머니. 예,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 틀린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너무 화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유 있게 대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리 씨. 네, 저의 결정적 한방은 후진. 네. 사실 그 자동차도요, 늘 이렇게 정면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필요에 의해서 후진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행학습도, 지금은 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조금만 후행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후행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좀 속 시원한 결정적 한방이 나왔어요. 오프라인, 사이좋게, 여유, 그리고 후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라기보다 이 네 가지를 다 봤을 때 엄마와 함께 여유 있게 사이좋게 좋은 시간을 보내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일단 원우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고요, 어머니. 이제 3학년인데요. 뭐 이제 3학년이 될 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님도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원우에게 많은 시간을 좀 주시면서 사랑을 나눠주시다 보면 어느새 연산 정보, 수학 정보 바로 눈앞에 그 고지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 많이 내시고요. 저희 수다하기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우네 집처럼 수학 때문에 고민 있으신 어머님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맞춤으로 솔루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거 빨리 꺼야지. 뭐 하는 거야? 아유 진짜 쌤 설명하고 말해. 다 풀어놓고서 왜 엄마를 왜 부르냐고. 그래서 참 희한한 게요. 공부가 없다면 그 부모 자식 간에 싸울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마가 좀 봐줄 수 있는 만한 그 정도 실력은 되니까 자꾸 관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관계 유지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관계 유지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게 밥 먹어, 네, 맛있었니, 네, 학교가 다녀와, 네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실수를 하셨을 때 네. 화를 냈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 이렇게 일관성 없이 행동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미안해라고 사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게 좋아요. 엄마 사실은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 그래서 엄마도 모르게 너한테 짜증을 냈나 봐. 그래서 그래 미안해 이런 식으로 네.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그 뒤에 엄마 이해하지 이런 네. 말 하지 마시고요. 그걸 자꾸 구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네, 자꾸 그러면 안 확인하고 돼요. 싶어서.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아이의 문제고 엄마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네. 인간 대 인간으로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합니다. 아, 네가 그랬겠구나.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을 이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 그래서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이게 잘못했잖아. 그 속마음을 그냥 그랬구나만 읽어주셔야지 그 다음에 네.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화를 위해서는. 어떤요? 너무 어렵거나 쉬운 질문 말고 이 휴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떻게 휴지를 가지고 돈을 벌까? 뭐 기발한 방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요하는 그냥 엉뚱한 질문을 지나가면서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도 되게 재미있는 게 아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을 해요. 진짜 어록을 적어놓고 싶을 정도로 저도 그런 어록 많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머 너무 기발하다 재밌다 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 뭐 맨날 그 일상적인 주제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뭐 배웠니, 뭐가 어려니, 걔는 왜 그러니 뭐 이런 얘기 말고 그러니까 기발한 주제로 간단한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대화 그러면 관계가 참 좋아집니다. 네. 근데 그럼 또 좋은 애가 것 또 같아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네. 냈는데, 그게 뭐야? 이러는데요. 근데 엄마들이 그래요, 진짜. 아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그 뭐 요즘에 뭐 옥스퍼드 대학교 그 시험 보는 걸로 책이 나왔어요. 네. 걔네 면접 시험에 그래서 보면은 보면 뭐 동상이 이동을 한다. 왜 이동을 할까요? 그걸 적는 거예요.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뭐 지구가 자전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뭐 거기 다 뭐 원자가 조금씩 변형되고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고 해서 네. 다양한 상상력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문대학교들에서는 네. 아이들의 이런 다양한 사고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희진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이가 정말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돼서도 사실 부모님들은 뭐래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네. 자꾸 아이한테 뭘 물어보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아이들 얘기를 듣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것만은 정말 하지 마세요라고 좀 알려주세요. 참 사실 이 말에서부터 이런 감정들이 생기니까 사실 말 주의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너무 결과만 칭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과정에 대한 칭찬을 좀 해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도 어머님이 유심히 들어두셨다가 그래 정말 네가 노력했잖아. 정말 그 노력한 결과가 이제 빛을 발하는구나. 저가 정말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말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도를 하실 때, 지도를 하실 때 어떤 결과가 안 좋았다. 그걸 너무 다그치시거나 너무 혼낸다면 초등학교 특히 그러면 좀 이 학생이 그렇죠. 위기소침해지고 이건 자신감 푹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아이를 잘하게 하고 싶은 욕심에서 분명히 지도를 하실 텐데 그런 행동은 정말 아이가 앞으로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아예 그럴 자신이 없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공부는 지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 네, 진짜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부려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을 올라가면서 기초연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기초연산을 좀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팁이 없을까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일단 얘가 동기가 없어 못하는지 아니면 개념이 없어 못하는지 네. 동기가 없어 못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만 생기면 되는 건데 개념이 없어 못한다면 어머니들이 착각하는 게 사칙 연산은 너무나 익숙해서 개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수세기부터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그걸 하라는 건데 그게 결손이 생긴다면 아무리 얘가 동기가 생겨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칙 연산에 대한 기본 개념,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5 빼기 2, 5개에서 2를 빼는 것도 5 빼기이지만 이쪽엔 5개가 있고 이쪽엔 3개가 있다. 둘의 차도 뭐냐? 그 차잖아요. 그래서 차에서도 그런 게 있고 더하기에서도 있고 곱하기에서도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거부터 들어가 주면 됩니다. 역시 모든 것은 기본 개념에 그렇죠. 달려 있는 거네요. 우리가 연산은 그냥 푸는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김식 선생님, 사실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너무 나는 성격이 급한데 내 아이는 느려요. 아니면 성격이 너무 급해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실수를 해요.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도 아이한테 접근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느긋하거나 좀 급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느긋한 학생들은 조금 고등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좀 공부해라라는 좀 조언을 하는데 특히나 모의고사 같은 것을 볼 때 시간을 정해놓고 봐야 됩니다. 아닌 어떤 학생은 지금 틀렸지만 뭐 실전에서 맞을 수 있어.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실전에서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볼 땐 그런 주의를 하라고 하고요. 성격 급한 학생들에게는 우리 좀 천천히, 우리 계산에서 여태까지 실수가 있었다면 검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너무 빠르면 오히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자. 그렇게 이제 많이 조언을 하죠. 네. 보니까요. 네. 저도 이제 조금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수학 문제집도 예전에는 뭐 어려운 공부 잘하는 아이용, 또 네. 중급용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격별로 나오는 거예요. 성격 급한 어린이용, 느린 어린이용, 그다음에 까칠한 어린이용, 뭐 이렇게 해서 좀 종류별로 뭐 저렇게 맞춤형으로 좀 가보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그 수학에서 이제 교재도 만드는 걸로. 교재까지. 네, 교재를 이 또 아이디어. 이렇게, 예. 훌륭하네요. 저희가 오늘 수학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그냥 무심코 하셨던 말씀이나 아니면 한번 그냥 체벌하셨던 게 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오랫도록 남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물론 다 부모님들께서는 너 잘 되라고, 네가 공부 더 잘하라고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내 아이에게 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엄마이고 나는 아빠이고 나는 그냥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내 아이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은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솔루션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